안녕하세요. 정일의 기업연구소 권창영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또 가장 핵심인 내용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구성 요소별 세부 특징이고, 두 번째는 법인의 재무제표, 세 번째는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를 이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법인 구성 요소별 세부 특성입니다. 이 장에서의 핵심은 법인의 임원과 주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상법,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과, 따라서 임원과 주주의 권리는 회사 자치규정, 곧 정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법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법인을 경영하는 임원, 그리고 경영 보조 역할을 하는 근로자, 투자자로서의 주주, 그리고 관계 법령,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이 사용자와 사용인을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자는 누구고 사용인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바로 법인 임원인 대표님이 해당이 되고요. 사용자는 법인 대표님이시고 사용인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좁은 의미의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 및 내부 조직에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휘 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인 대표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사용자와 사용인이 있는데 사용자의 자자는 한자로 놈 자자를 쓰고요, 사용인의 인자는 사람 인자를 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법적 용어인데 사용자가 어찌 보면 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강자에게는 한자로 놈 자자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사용인에는 사람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법이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와 자산 이전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자산 이전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최고 세율이 높을까요? 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일 때 45%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산 이전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여기에 해당되고, 최고 30억 이상 시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요소로서 임원과 이렇게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 퇴직금 등을 받습니다. 그런 관련 기준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글씨가 조금 잘 안 되죠, 강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임원은 법인을 경영하는 자로서 보수, 퇴직금 등 기타 이제 다양한 형태로 경영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는 자치 규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정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 그 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법은 총 9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은 288조부터 542조로 총 2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254개 조항으로 법인의 모든 것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틀 내에서 법인의 자치 규정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보수나 퇴직금, 유족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이러한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 규정에 위임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나라에서 강제를 하지 않고 임원 스스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그 규정을 두고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원이 법인의 어떤 경영의 대가로서 받는
보수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상법 382조에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위임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686조 수임인의 보수충고권 해서 수임인은 곧 법인으로부터 경영을 이제 위임받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곧 법인을 얘기하겠죠.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임원이 경영의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이제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규정은 상법 388조에 보면 임원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매월 받으시는 급여나 또는 퇴직금, 어떤 유족보상금, 기타 형태의 모든 경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 보수의 형태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의해서 그것을 정해 놓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러한 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급여와 이런 상여와 많이 집행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님들께서 지금까지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 일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엄격히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법원의 판례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쭉 연구소에서 살펴보면 그러한 규정 문제 때문에 소송에 붙은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소송의 결과는 국승, 곧 나라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 정비, 기본적인 이런 자치 규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위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사실 운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이제 만약에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 없이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은 자동차를 이제 운행하는 분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뭐 보험이 뭐가 필요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보험 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한테도 또 나라로부터 또는 개인으로부터도 아무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주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주주는 이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고 감자, 자기 주식, 이익 소각 등 자본 거래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해서 법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원에 대해서 선임과 해임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지는 않지만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권한을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을 통해 넣어둠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 주식 매수 선택권, 신주 인수권 및 사채 발행, 배당에서 중간 배당, 현물 배당, 차등 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및 준비금의 감소, 자사주의 취득, 주식의 소각 등 이러한 것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관에 반드시
넣어둠으로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법인의 임원과 주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상법,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점과 따라서 법인의 임원과 주주는 또 그의 권리는 회사 자치규정, 곧 정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장은 경영성과, 즉 재무제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